해경지휘부가 탈출 명령을 지시했다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는데 탈출 명령을 지시하지 않는 해경본청장, 서해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보좌하는 해경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좀 전에 보신 사건이 현장으로 출동한 123 정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책임에 관한 판단이라면 123 정장을 현장으로 출동시킨 해경지휘부에 대한 판단을 묻고자 한 사건입니다. 최초의 사고가 접수가 되고 123 정장이 출동하고 진도부 ATS하고 세월호하고 교신을 하고 둘라 에이스호가 문해식 선장이 탈출을 하라고 했던 9시 25분 시점, 그리고 9시 26분에서 28분 시점에 현장으로 도착한 511 헬기가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선상에 아무도 없고 해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정보를 주었을 때 구조활동을 해야 되는 해경지휘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0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 중이라는 정보, 그리고 세월호가 45도 기울었다는 정보는 한 두세 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침몰 중이라는 표현 자체는 바로 구조하지 않으면 선내에 있는 승객들이 침수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기울기가 45도 기울었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선박의 복원성 개념에 의하면 35도로 기울게 되면 그 복원성이 상실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배가 기울면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정보인 거죠. 35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경 구조 세력에게 전파된 정보는 45도였습니다. 그리고 45도에서 50도는 선박 구조에 있어서 침수 한계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침수 한계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45도 이상 내지 50도가 되면 배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내에 있는 승객들이 선내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모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선박을 타본 해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8시 58분 사고 접수가 52분 접수가 되고 58분 해경 전체에 전파됨으로써 기본적으로 해경본청은 중앙구조본부, 서해청은 광역구조본부, 목포해양경찰서는 지역구조본부가 되었습니다. 구조본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하여 교신을 설정하고 구조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 구조세력이 일사불란하게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조본부에는 지휘를 위한 통신수단으로서 해경문자사항 정보 시스템인 코스넷, 그리고 초단파 무소통신인 VHF, 그리고 주파수 공용통신인 TRS, 그리고 어선통신망인 SBS, 그리고 경비전화 등이 있었습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에도, 그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123정에도, 그리고 항공구조 헬기에도, 그리고 지역구조본부장이 승선한 삼천구호함에도 통신수단이 있었습니다. 구조본부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될 수 있도록 지휘를 했었습니다. 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조본부에 해당하는 목포해경상황실은 9시 4분 세월호 직원 강혜성이 배가 45도 기울어져 움직일 수 없고 상황 파악 불가능, 구조 착용 불가능 상황이라는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그런데 상급 구조본부나 출동하는 구조 세력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9시 4분경 삼천구호함에 승선했던 지역구조본부장 김문홍은 현장 구조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9시 59분경 TRS로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되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고 이러한 지휘는 사실상 현장 상황에 있어서는 이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김문홍이 9시 45분경 이전에
마이크를 통해서 뛰어내라고 지시를 하면 안 되나라는 것을 이행했더라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습니다. 강력구조본부장인 서해청 김수현도 현장 구조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도 VTS가 9시 7분경부터 37분경 VHF를 통해 가지고 확보된 정보를 전혀 다른 구조 세력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9시 25분경 탈출 문의를 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을 했더라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구조본부 역할을 맡았던 해경본청 상황실은 9시 36분경 2분 20초 동안 세월호 구조 사항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을 했습니다. 갑판에 아무도 없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세월호는 45도 이상 기울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했으면 그때의 즉각적인 퇴선 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바로 이행을 했더라면 역시 모든 승객들이 살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원이 해경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몰 사항의 급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현재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오인 가능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침몰 사항의 급박성에 대한 인식을 못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침몰 사항에 대한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충분히 제공되었습니다. 9시 1분경부터 코스넷을 통해서 450명 이상의 승선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파되었고 9시 18분경 관계자 통화를 해서 현재 침몰 중이고 침몰 위험으로 구조를 요청한다는 사항이 해경 전체에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9시 26분경 511 헬기가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은 해상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탈출 문제를 검토를 하고 바로 탈출 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침몰 사항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1, 2, 3 정장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져 있고 해상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정보는 즉각적인 퇴선 명령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지휘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가 침몰 사항의 급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넷째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진도 VTS가 탈출 문의를 했다라는 사정은 탈출 문의 자체가 침몰 사항의 급박성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판단조차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인 가능성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침몰 사항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구조 세력들은 500명 이상 탑승한 승객이 침몰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냈고 세월호가 45도에서 50도 기울었다라는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리고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강혜성이 제공한 정보와 진도 VTS에서 제공한 탈출 문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구조지휘본부가 거기에 따라서 구조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하고 구조계획을 이행했다면 모든 승객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해경지휘부의 잘못 때문에 침몰 사항의 급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인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 자체를 해경지휘부에 대한 책임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을 오인 가능성 문제를 지휘부의 책임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경구조지휘부의 오인 가능성을 가지고 책임을 면책해 주게 되면 또 다른 재난 상황에 있어서 침몰 상황과 구조되는 상황 가능성에 대해서 재난 위기에 당한 자가 구조 세력의 오인 가능성까지 판단해서 각자 살아남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해경지휘부 재판에 관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봅니다.